지금까지 저희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기관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주고 계신지를 듣는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 흔쾌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세 분의 기관장님 먼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한 분씩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참 그 저희가 이 그 국책연구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예산 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 그다음에 뭐 원인의 진단, 그리고 간략하지만 좀 간결하지만 좀 강하게 저희가 그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레이징을 좀 해봤는데요. 이 기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그 오재학 원장님께 좀 말씀을 여쭈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잘 들리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우리 국책 경제문화연구회의 그 예산 구조와 예산 체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저기 그 스태피의 문명 원장님, 그리고 우리 또 연구회와 홍성욱 의원실 정혁 이사장님,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사장님, 제가 사실은 연구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은 아니지만 3년 가까이 연구솔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는 좀 했었는데, 오늘 또 이게 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또 들여다보니까 좀 새롭게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계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사님, 정혜구 이사님께서 그 1999년도의 연구의 체제가 어떤 한계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국책연구원이 해야 할 어떤 역할과 어떤 미션과 좀 그 체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은 99년도 체제는 어떤 그 부처의 어떤 그 이기주의와 부처의 어떤 그 애속으로부터, 방만 경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개별 부처에서 발주하는 과제를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수주를 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처의 어떤 애속성이나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벗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국제연구기관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사회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국가 위기 자체가 복합적이고, 뭐 문제 하나가 단일 부처, 단일 연구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범부처적이면서 또 이렇게 또 좀 중장기적이면서 또는 또 용복합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그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국책 연구를 하기에는 현 99년 체제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킬 거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 수월성 제고 방안이라는 그 협동 연구를 했었어요. 그 협동 연구를 했을 때 그 2019년도에 한 건데, 그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연구 수월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 관점 차원에서 가장 미치는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었어요. 한 52%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그 영향력 있는 요소냐 그랬더니
그 수탁 과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게 가장 그 영향력이고 장애 요인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그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오늘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연구 예산 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연구기관의 예산적 자율성, 뭐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그 관련이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앉아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오늘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출발점이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그 국책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영향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난 그게 출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이제 하는 거고, 물론 그게 연구의 소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예산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지금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정책 지정 제도, 정책 연구 지정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함으로써 연구 예산의 안정성, 그다음에 어떤 연구의 어떤 그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하에 그 제도가 지금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경제문화연구의 국제연구기관의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출연금은 이렇게 경상운영비는, 기관 운영비는 약 75% 정도가 출연금에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사업비는 한 26% 정도밖에 출연금에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연구 사업비는 75% 이상이, 75%가량이 수탁과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 개인적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100%를 출연금에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사업비는 적어도 50대 50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출연금에서 50% 정도를 커버를 하면 이제 한 25%가 더 늘어나는데, 제가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NST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항우연은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 그 NST 전체 기관의 그 어떤 정책 지정 제도 과제를 포함한 안정적 재산, 그게 한 55%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대 50 정도로 하면은 그 목표 설정으로 상당히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ST 쪽의 그 연구의 연구기관과 연구의 특성과 우리 또 경제문사연구 NRC 쪽의 연구기관 특성이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NST 쪽은 어떻게 보면 각 기관마다 어떤 그 연구의 보완성이라든가 또는 그 특수성 내지는 어떤 전문성 같은 게 굉장히 좀 차별화가 명확히 되는 편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경제문사의 연구에는 어떤 특성이 강하냐면은 중장기적이면서 융복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그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게, 과연 오늘 제안을 한 정책 그 연구 지정 제도가 우리 경제문사 연구의 기관들한테 그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면 꼼꼼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 중장기 국책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그 각 부처에서부터 발주되고 있는 연구 과제를 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중장기 연구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소위 말해서 국가 뭐 그 정책 연구 뭐 계획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게 어떤 기존의 뭐 기재부에서 새롭게 예산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주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전략이 나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각 기관과 해당 부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연구회 간에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예산을 과제와 예산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 뭐 많이 하는 말인데 그 R&R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은 같이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자율성만 강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율성과 책무성은 같이 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정확히 안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우리 경제면사연구회의 어떤 연구 역량이나 연구 향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이번에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풍부하다면 좋겠지만, 네, 뭐 시간상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예. 우리 그 국책기관을 국책기관답게 저는 뭐 아주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을 하고 이 주제를 제가 기관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한 주제인데 우리 문 원장님이 하여튼 상당한 그 동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이제 추진하고 있으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그 지지하고 하여튼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혜부 이사장님 또 끝까지 이렇게 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3년 차 이제 그 우리 기관장인데 이제 제가 여기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이 기관의 설립 목표를 봤습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리의 국토 환경을 지키는 환경 영향 평가를 리뷰하는 기관.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제 국가 사회에 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상당히 뭐 많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닥친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기관에 박사님이 100명이 넘는데 이분들과 같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그 일종의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실제로 연구를 해서 우리 사회에 반영을 하는 환경부에서 반영을 하고 국가과제에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은 뭔가 하면 제가 원장님 너무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빠야 되지? 그게 이제 PBS 문제입니다. PBS가 우리 기관이 실제로 이제 구성원들의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가서 과제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와야지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우리 기관이 돌아갈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일도 많은데 외부에 나가서 많은 과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제 중에 요거는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관마다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운 게 수탁 과제라고 해서 그 국가 정책에 뭐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부 좀 그렇지 않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은 들지만 또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국가 방침에 맞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그 슬라이드 보셨으면 알 텐데 우리가 하는 수탁 과제의 반은 환경부로부터 옵니다. 그럼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 과제들을 우리 기관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정 위탁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관 차원에서 관리도 더 쉽고 적절한 그 효율적인 배분도 좋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인 과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 일종의 입찰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건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뭐 1, 2억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저는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거는 또 기관장이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기관의 전체적인 발전을 놓고 같이 운운한다기보다는 개별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전체적인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역량을 우리 사회 발전, 국가 발전에 총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4차 산업혁명도 하고 뭐 과학기술혁명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기민하게 거기에 대응을 하려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국책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6개 경사형 국책기관의 박사님들이 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2,000명은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아주 기민하게 역량 있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거기에 동원됐을 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미리미리 아까 이제 우리 홍성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딱 와닿는데 되게 정부에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현안 이슈를 하느라고 먼 미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먼 미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 뭐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하다가 휴직하고 여기 와 있는데 대학교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교육도 있고 또 거기서 그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좋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국책기관은 그것만 하라고 우리가 모신 분들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보완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략 아까 그 경사 융복합 연구 해서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경사현 협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현 협동 연구가 왜냐하면 저희 기관이 이제 그 갑자기 메인스트림 기관이 됐습니다. 그린 뉴딜 탄소 중립하면서 옛날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거 하고 이제 환경 좀 관심 있으면 좀 낑겨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기후 환경 위기 하면서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사회 발전도 생각하기가 힘든데 실제적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과학기술 문제도 있고 그러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그걸 다 같이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과제들 바쁘고 본인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고 하는데 어딘가에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한 그런 귀중한 정책 연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제가 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학교 교수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걸 묶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게 어쨌든 저는 경사연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그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아주 이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말씀을 아주 절절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처음 그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한번 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그 젊은 분들 표현으로 하면
현타가 오셔서 굉장히 그 고뇌하시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떤 물론 다른 모든 기관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정말 그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영 원장님께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그 고민뿐만 아니라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뭐 마지막이라니까 더 부담스러운데요. 먼저 불어온 거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고 33년 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과학기술정책 포럼이 440회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저희가 저기 입법정책 포럼을 하는데 45회째거든요. 저희가 31년 차인데 4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정책연구원에 보니까 수탁이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60건인데 평균 2억 이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2억 이상 되는 수탁이 없습니다. 근데 개수는 13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기관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직무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백화점 체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책 연구는 지금 국책 연구기관 간 또는 이런 법정 기관 간의 경쟁이냐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는 게 되게 이제 정부 전 기관으로부터 입법 용역을 받는 것인데 로펌하고 경쟁합니다. 로펌하고 경쟁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한때 국회에서 지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소속되던 기관 법제처에서 이 외부 자문으로 입법의 개선 방향, 입법의 내용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라는 것을 자문으로 로펌으로 계약을 1년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왜 로펌에 주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로펌의 먹거리가 되게 만드느냐. 이건 굳이 보안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정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범위는 이 국책 연구기관의 범위 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돼 있을 건데 법령 수요는 여전히 로펌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법 개정을 이 개선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저는 아직도 지금 정책 지정이 뭐고 기관 지정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유관기관 중에 하나인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춰서 행정법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법제 개선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제처의 이제 미션으로 이제 법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미션을 지금 정부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 정책이 어떻고 저떻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안에 대응하는데 모든 노력이 다 소비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가야 되려고 들면 어떤 법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어차피 이게 1, 2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5년 이상 보고 10년 보고 저희를 지정해 달라. 법제용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서포팅 해드리겠다. 예산 내려주시고 하면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해서 지금 입법에 관한 안에는 법제연구원이 지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정책 지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기관 지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게 행정기관 내에서 하기에는 연구 역량이라든가 전문 역량이 좀 떨어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으로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부 출연연구개혁법 개정안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기관을 지정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전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연구개혁혁신법에 지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봤더니 아까 항 의원 예도 들었지만은 그에 보면은 국가 안보 사회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령에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떤 업무는 어떤 연구 업무는 누가 수행한다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이 업무는 그러니까 뭐 KDI하고 조세정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공투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예타는 누가 수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수행한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미꾸라지를 넣는 그런 아마 이제 의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기. 그래서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교통연구원 뭐 등등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한 여부를 보니까는 별도로 선정하는 행위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까지 수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행될지 알 수 없으니까 기관 조직 다 만들어 놓고 야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 안 줄래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까 NST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막연한 방식보다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개별의 업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부 출연연법이 개정이 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정하는 근거를 두고 그걸 아까 우리 차은용 박사 얘기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받아준 겁니다.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가지원계약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이렇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에 이 정부 출연연법에 개정을 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요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도 지금 130건쯤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그 중에 한 20%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대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찰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리 되면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5개월, 6개월 가버려. 그러면은 항상 시간이 급하게 되고 이게 정말 정부 업무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그런 여유를 못 갖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제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좀 더 정부에 거슬리지 않게 좀 융화하면서 포용성 있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법 체계에 아주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세 분의 그 기관장님 모시고 저희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고민해주시고 함께 이 미래를 열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기관장님 오늘 그 세 분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Q&A 세션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Q&A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관장님 두 분께서 지금 자리를 함께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께도 좀 말씀을 좀 여쭈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권호연 원장님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책 포럼으로 440회가 돼서 저도 거기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늘 하는데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정보통일정책 포럼으로 한번 족보를 따져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먼저
아까 오지아 원장이 말씀하신 1999년에 그 5개의 연구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여러 43개 그 국제기관들을 5개 그룹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는 2005년에 다시 경제연구회와 인문사연구회가 합쳐서 그 사이 점을 찍은 경제인문사연구회로 돼 있는데 그 후에 모든 조직은 어떤 일이든 그때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 매년 점검도 해야 되고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 적어도 일정한 기간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적절한 때 적절한 주제로 이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문미호 원장님과 또 토론자님들 또 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7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애써서 만든 그 예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개의 파트가 나옵니다. 그 파티 중에서 3개의 파티는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개의 파티는 참여를 오늘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참여를 해서 공감을 할 때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가 빠졌는가? 중앙행정부처에 기재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조실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그 두 기관들이 언젠가는 모여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말씀 나눈 많은 토론자님들의 의견 말씀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에 대단히 조심해서 쓴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 제안이 아니고 검토 의견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좋은 말씀 가운데 그 김태우 본부장님께서 이거 정말 그 주요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고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아주 저희도 공감하고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도 수탁과제 하나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근데 수탁이 사실 대부분 우리는 과기부하고 방통위에서 옵니다. 그러니 거기서 수탁과제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터랙션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도 당연히 거기서 오는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 그 세 분 원장님 말씀 모두 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만 특히 김계 원장님께서 이거 국당법이라고 하나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이라고 하지요. 국가계약법. 왜 그런 조건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그 우리 토론 말씀에서도 정책 지정, 기관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거기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포럼에서 의견도 나왔는데 오늘 의견도 당연히 그 포럼의 결과로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결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걸 정책의 정책과제를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5기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거 다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갔을 때 그런 취지에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지금 검토해 볼게요 하면 안 됩니다. 5개의 파트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연구 과제로 해서 연구 보고서로 나오고 그 연구 보고서가 근거가 돼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논의가 20년 만에 한 번 하는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논의는 매년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려면 기재부가 이걸 근거로 바꿀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아마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정말 길지 않은 기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 기관을 위한 정책 보고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